다음 책으로 어디냐면 198쪽입니다. 198쪽. 오늘 뭐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이제 밑밥을 슬슬 깔기 시작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증가, 감소라는 단원과 극대, 극소라는 단원을 오늘 다 할 건데 양이 조금 돼요. 내용상 양이. 알겠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를 먼저 나가는데 얘네들을 이제 배우는 게 좀 어려워. 처음에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이후로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밑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란, 감소란, 극대란, 극소란 무엇인가. 알겠죠? 일단 첫 번째로 증가 감소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뭐 정의부터 하겠죠. 그죠? 증가란, 그래프를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서 계속 들어봐.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정의역에 있는 어떤 구간이야. 그죠? 되게 추상적이지. 정의역에 들어있는 어떤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이면 자, 얘가 이제 증가한다의 정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까요? x1과 x2는 그냥 정의역의 원소라고 생각을 해줘. 알겠죠? 그럼 정의역이 크면 이 fx1과 fx2는 기호의 표현이 함수값이지, 그죠? 함수값이 크다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함수값은 위로 올라간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다만 이 fx라는 이 함수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아. 뭐 연속이라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던가 뭐 이런 조건은 딱히 붙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fx가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 안에서 그 안에서도 특정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하여 x1과 x2의 대소관계가 이럴 때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는 이때 그 어떤 구간 안에서 fx가 증가합니다라고 해. 이 어떤 구간에 대해서. 알겠죠? 그 어떤이라는 말이 그냥 되게 추상적이긴 할 텐데 그냥 말 그대로 어떤이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얘가 이제 증가야. 그럼 감소는 뭘까요? 감소는? 부등호만. 그렇지. 부등호 방향만 반대가 되면 돼. 그러니까 이 첫 줄은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은 똑같고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함수값이 점점 점점 작아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너희 머릿속에 좀 그래프가 상상이 되시나요? 제일 이제 대표적인 증가함수가 지수함수 중에서 밑이 1보다 컸던 거. 그죠? 뭐 예를 들어서요. y는 뭐 2의 x제곱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때? 정의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가 계속 위로 올라가나요? 이런 거. 혹은 이제 감소 그 밑이 0부터 1 사이였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내가 하필이면 이제 어떤 구간이라고 한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이 어떤 구간이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이 구간에 있는 x1과 그다음에 이 구간 안에 있는 x2의 대소관계가 이럴 때 이때 함수값이 이때 함수값의 어떤 대소관계가 또 이럴 때 이런 걸 증가한다. 이 특정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간에서의 연속이야. 오케이? 그러면 연속이 된다. 증가 감소. sorry. 구간에서의 이제 증가 감소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를 좀 땡겨올게. 어디 몇 쪽으로 가시냐면 201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거기에 증가 상태 혹은 감소 상태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표현의 차이가 있냐라는 거야. 다시 요거 두 개는 특정 구간에서 증가, 얘도 특정 구간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구간에서 감소야.
근데 이제 201쪽에 있는 거는 구간이 아니라 점이야. 여기에서 이런 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 상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점에서의 증가는. 그럼 얘는 표현을 이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만약에 이제 증가 상태라면 이 특정 A라는 순간을 기준으로 이 FA가 얘의 오른쪽 값보다는 항상 작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의 왼쪽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는 항상 클 거야. 그죠? 근데 그 차이를 그냥 H라고 볼 거야. 오케이? 차이를. 그래서 여기는 이제 A 더하기 H.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으로도 이제 차이를 H라고 한다면 이때는 A로부터 왼쪽으로 H만큼 갔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인정? 그래서 여기가 A 빼기 H, 그 다음에 여기가 A 더하기 H. 자, 이런 관계가 만족할 때 우리는 fx는 x는 a인 이 순간 증가 상태라고 해. 오케이? 이 둘의 차이를 뭐라고요? 얘는 구간에서의 연속.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증가. 구간에서의 증가. 왜 연속이 입에 붙었지? 망했네 오늘. 얘는 증가 상태라는 것은 점에서의 증가.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h를 그냥 쌤이 차이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니네 눈에 보기 좋게 사실 h를 이렇게 벌려놓은 거거든? 근데 그 문장을 읽어보시면, 너네 책 읽어보면 충분히 작은 양수 h라고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라는 거는 이제 크기만 존재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양수는 크기만 존재한다. 방향이 없는 그냥 숫자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길이를 표현하려면 양수로 표현을 해야겠지. 음수로 길이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충분히 작다라는 말은 그 수학에서 말하는 충분히는 정말 미친 듯이 작으냐. 충분히 작다라는 거는 개작다야. 알겠죠?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충분히 작다라는 의미는 리미트가 들어있는 말이야. 양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거의 구조입니다. 충분히 작다라는 말은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간다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게 충분히 작다야. 뭔 소린지 이해가 되시나요? 대신에 양수로. 알겠죠? 충분히 작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요 기호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인정? 그럼 어쨌든 그냥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크고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작다라고 하면 증가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감소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호 방향만 반대겠죠. 이렇게 갈 건데. 그럼 이때는 왼쪽에 있는 함수값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얘 중간에 있고 이거 제일 작죠. 이해합니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기로 했대.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와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점에서의 증가 감소를 따로 구분을 좀 지어놨대요. 그 수학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자, 근데 우리는 보통 구간을 따질 거기 때문에 이제 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프로 일단 이해를 해보면 다시 증가 상태라는 거는 증가라는 거는 이런 그래프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증가한다 라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쌤이 아까 이 fx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끊어져 있어도 되고 미분이 불가능해도 좋아. 그냥 오른쪽 위로 올라만 가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끊어져 있어도 얘는 어쨌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좀 이상하네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다만 만약에 자 fx가 또 어떤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조건이 있다면
지금부터 사실 너희는 이걸로만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전제가 필요해. fx가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은 연속도 깔려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증가 상태는 증가한다라는 그 말은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이 상관없이 이야기가 되는데 하필이면 또 이런 상황이라면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대. 왜냐면 사실 이 부등식 푸는 게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는 니네가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뭐 각가지 인수분해 뭐 이딴 걸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근데 이게 이제 3차, 4차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 부등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혹은 이제 뭐 미적분을 만약에 이제 배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미적분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부등식이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대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야. 대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도함수로 좀 차수를 낮춰서 계산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좀 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지. 이해합니다. 그럼 이것도 일단 그 이론을 배우기 전에 그림으로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그림으로. 자,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로그 함수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자. 그럼 얘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죠? 인정? 계속 증가하고 모든 곳에서 연속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대충. 그죠? 그럼 이때 도함수의 부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요런 점. 이때 도함수의 부호는 뭘까요? 도함수란 접선의 기울기를 대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죠? 어때? 이 접선의 기울기? 양수지. 도함수의 부호가 지금 양수구나. 그죠? 그 다음에 요런 거. 양수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다양수야. 그죠? 근데 반대로 감소하는 그래프라면 어떠한 이제 접점에서 접선을 그은다 한들 이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 뭐가 돼요? 음수가 됩니다. 이제 심지어 로그 함수는 너무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럼 이 2차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눈으로 딱 보여. 얘를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A보다 작은 곳에서는 증가해 감소해? 그치? 감소하죠?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점점 커지나요? 그죠?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이제 또 접선을 계속해서 그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의 이런 접선의 형태들은 기울기가 지금 다 어때? 음수예요. 그죠? 근데 A를 기준으로 오른쪽 얘네들은 전부 다 어때? 양수가 되네요. 기울기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든 게 이제 몇 개 없기는 했지만 지금 어떤 결론이 좀 도출되셨죠? 우리 어린이들. 감소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그죠?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런 접선의 이야기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접선에 대한 썰을 풀려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머지않은 미래인데요. 자네들이 3학년이 되시면 어차피 까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위험한 거는 뭐냐면 이제 연속 함수여야만 일단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애들이 증가, 감소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이거 막 도함수로 문제를 푼단 말이지. 근데 착각을 해. 미분이 가능해야만 증가와 감소를 논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증가, 감소는 그딴 게 필요 없다고. 아시겠죠? 물론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은 없지만 근데 애들이 까먹는 거에 대해서는 또 사실이니까. 시험에 낸 적이 없어서 까먹겠죠, 당연히. 항상 열어놓읍시다, 가능성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볼 건데, 그 수식으로 관찰을 하려면 너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평균값 정리를 지금 외웠다라는 가정이 좀 필요해. 한번 해볼까요? 일단 평균값 정리는 세 가지 대전제가 필요해. 뭐였죠? 그렇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이다.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FA랑 FB가 다르다. 뭐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미 미분이 가능한 게 전제 조건이었지.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써보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평균값 정리란 그냥 어떤 구간이라고 그냥 계속 표현을 할게. 그냥 어떤 구간
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구체화시키자. 자,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부터 B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결론이 뭐였죠? 평균값 정리의 결론. 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얘가 F'C와 같아지도록 하는 C가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는 거죠. 인정? 그 말은 사실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 있는 모든 C가 다 대상자야. 인정? 자, 그랬을 때 지금 얘의 부호가 뭐죠? 양수입니다. 증가라면, 알겠죠? 증가를 베이스로 깔게. 그 다음에 얘의 부호는 증가니까 얘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양수야. 인정? 라는 말은 얘가 항상 양수야. 이해가 돼? F' 도함수잖아요. 인정?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 상태에선 항상 크다라는 말이야. 오, 이해가 되시나요? 뭔 소린지? 이게 수식으로 증명한 거야. 아까 우리 그냥 그림으로 유추를 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 증가 멘트가 빠졌어요. 이제 fx가 증가 함수라면은 분자가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인정? 자, 그럼 감소라면 어떻게 돼요? 감소라면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 변화율 자체는 바뀌지는 않죠. 그럼 얘도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거죠. C가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 인정? 그러면 얘는 부호가 지금 양수가 맞아. B가 더 큰 거니까 얘가 음수가 되지. 감소기 때문에 그 감소 그래프는 이렇게 된 말이지. 이게 A가 되어 B가 돼요. 그죠? 그럼 B일 때 함수값이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야. 그렇다라는 말은 양수분의 음수기 때문에 나이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먹고 자고 싸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좀 납득이 되시나요? 오, 평균값 정리 공부를 해오신 거죠, 그러면. 알겠나? 이게 다 이어져, 내용이. 괜찮나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이 지금 생긴 거냐면 사실 이게 이제 역으로도 성립을 하거든? 역으로도. 얘가 양수면 이건 어차피 양수가 보장되어 있지. 그럼 분자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이해돼? 얘가 양수이면 이거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지? B가 더 큰 거니까 구간의 기호상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이 얘가 양수면 네가 양수다야. 인정? 그 다음에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니까 너는 음수다지. 이게 역으로도 성립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이 좀 도출이 되냐면 결론은 이제 도함수랑 가지고 놀 때 만약에 증가라면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면 얘는 증가입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라는 말을 줬을 때 그 구간에서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도함수가 음수가 된다면 얘는 감소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증가이면 도함수는 무조건 양수인가? 혹은 감소이면 도함수는 항상 음수인가? 그러니까 이 명제에 역이 성립하는가? 라는 거야. 일단 결론은 아닙니다. 역성립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점에서의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항상 예를 드는 함수는 y는 x 세제곱. 알겠죠? 이게 이제 항상 어떤 거에 반례로 잘 작용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러면 점에서의 증가 상태란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보다는 얘가 큰 거고 오른쪽보단 얘가 작으면 증가 상태라며. 그죠? 근데 이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왜냐면 얘 도함수가 뭐니까 3x 제곱이지. 인정? 그럼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뭐예요? 0이지. 이래?
그럼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 순간에 도함수의 부호가 0인데 증가 상태에 있지.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가 틀렸다라는 거야. 그럼 증가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양수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등호만 여기다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얘도 등호만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등호만. 이해됨? 그럼 이게 항상 참인 거고 이게 항상 참인 거야. 알겠어? 여기서 이제 등호가 빠지게 되면은 너희는 발레로 얘를 제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해합니까? 그래서 사실상 수학2에 나오는 거의 모든 문제는 다 이걸로 풀어. 알겠죠? 그래서 까먹는다라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왜냐면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만 나오는 게 수학2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제 행여나 그냥 내신에서 이걸 가지고 놀까봐 아직 낸 적은 없습니다. 알겠죠? 행여나 낸 적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증가감소에서 이제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F'X를 읽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독해법이라고 쓸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F'X가 값으로만 제시가 됐어. 그냥 뭐 F'3이 몇, 뭐 F' 뭐가 몇, 뭐 이런 식으로 값으로만 제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접선의 기울기였어. 접선의 기울기. 네? 상태가 오늘 안 좋군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뭘 배우신 거죠? F'X의 부호에 관심이 있더라 라는 거야. 값이 아니라 부호. 자, 그럼 부호는 그래프의 증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증가 또는 감소에. 알겠죠? 그러니까 fx라는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를 그거의 도함수로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나 봐. 괜찮나요? 뭔 소린지? 아, 그렇잖아. 이거 뭐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를 다 그려서 증가와 감소를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도함수의 부호로만 증가와 감소를 따져보자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가 증가와 감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럼 그 뒤에 있는 문제를 또 많지는 않아요. 2개인가 3개인가. 그 다음 1번 문제 보시면 여기에 구간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모든 실수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좀 정해달래. 그죠?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 이 함수를 그릴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가라면 등호가 포함되어 있다. 알겠죠? 그러면 도함수는요. 뭡니까?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 이거지.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모든 실수에서. 인정? 여기서 그렇지. 2차 방정식 해결 방책이 또 나와. 계속 나오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게 계속 나온다고. 수학 1에서도 나왔고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이딴 식이야, 수학은. 알겠나?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라는 거야? X축보다 항상 크던가 아니면 같은 것까지는 시부래. 자, 같은 것까지는 인정.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을 대표하는 언어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잘 크고 있었나요? 안 까먹었나요, 이거? 오케이. 저 새끼 표정 좀. 힘내. 응원할게. 자, 이거에 대한 판별식은, 응원한다고. A제곱 빼기 6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됩니까? 그럼 따라서 A의 범위는 0 이상, 6 이하. 이게 답이 됩니다. 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좀 납득이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는 할 수 있겠죠? 얘는 도함수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판별식이 또 0보다 작거나 같다. X축과 만나거나 안 만나는 거니까. 그죠? 자, 얘가 이제 모든 실수에서가 아니라 이런 열린 구간 1부터 3 사이에서는 감소하도록 하는 얘랑 문제가 달라요. 알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쌤이 아까 그 어떤 구간이라는 말을 계속 자주 사용했는데 그 어떤 구간이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야.
알겠죠? 실제로 얘는 전체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뭐 이런 함수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그 어떤 구간에서만 감소를 하면 되더래. 그 말은 그 도함수가 얘처럼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a라는 이 2차 함수가 여기에서만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감소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는 그렇잖아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인정? 그러니까 1부터 3 사이에서만 감소하면 된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근해 조건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부등식이 의미하는 바가 항상 어쨌든 우린 그래프 해석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이렇게 됐을 때 이 2차 함수가 어쩌라는 거야? 1부터 3 사이에서는 x축보다 아래야 위야 이게 아래로 가라는 거죠. 같아도 되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생기면 인정인 거지. 이해돼?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기면 노인정인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아래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제 님들이 풀어야 하는 그 부등식은 일단 f'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0보다 같아도 돼. 알겠지? 그 다음에 f'3이 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러니까 같아도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함수의 형태가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치면은 얘가 0이어도 어쨌든 열린 구간 1부터 3 사이에서의 부호는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 이거 일단 판별식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경우든 이 새끼 자체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런 게 근해 조건이었잖아. 그죠? 뭐 대칭 축의 위치는 사실 어디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인정?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양수다. 뭐 두 근의 뭐 곱이 음수다. 이딴 거 알아 몰라? 몰라. 몰라도 돼. 맞아? 여기가 0보다 작은지 아닌지 모른다고. 인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이게 근해 조건의 어려움이었지. 다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럼 이제 얘를 연립하시면 어떻게 되냐. 일단 f'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대입 그러면 2a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27 빼기 18 9 그럼 2a 더하기 9도 0보다 작거나 같죠. 그 다음에 판별식 반의제곱 9에다가 마이너스 ac 더하기 6a 그럼 얘는 0보다 또 커야 되는데 인정. 그러면 이게 이제 둘 다 작다니까 작은 거보다 작은 게 해가 되나요? 연립의 해? a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2분의 3보다 크다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얘 자체가 어차피 a가 또 2분의 3보다 작다니까 얘랑 약간 겹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돼? 다음. 자, 얘는 어쨌든 증가 문제인가요? 그죠? 증가 문제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어째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어떤 구간에서? 여기서. 오케이?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도함수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9 이렇게 됩니다. 아, 틀렸어? 맞아요. 왜 실실 쪼개? 그럼 얘가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다가 x축보다 위쪽으로 그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얘 그래프는 지금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이죠.
맞아? 그러니까 생겨먹은 꼬라지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던가, 인정?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기던가.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거랑 똑같을까요? 근의 뭐 어떤 뭐 해 곱 정도 알 수 있나요? 하나는 음수가 하나는 양수가 돼야겠죠. 근데 합은 부호를 몰라요. 그죠? 근데 곱 정도는 이제 또 알려주겠대. 음수라고.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보다 또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1이 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판별식이 0보단 커야겠지. 네. 그죠? 그래야 이제 두 근에서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인정. 이것도 연산을 또 해보시면 돼요.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a 더하기 6인가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6.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더하기 27이 0보다 크다. 얘는 항상 성립이지. 그죠? 여기서는 그냥 사실 a는 모든 실수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립해주면은 답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되나? 괜찮누? 극대극소 204페이지입니다. 극대랑 극소 뭔가 극도로 크고 극소로 작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첫 단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극대란 무엇인가? 이게 그것도 처음부터 이론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좀 어려우니 그냥 그림으로 좀 납득을 먼저 도와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을 때 극대란 여기 꼭대기랑 여기 꼭대기가 극대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 그래프에서 극대라는 것은 여러 개 존재해. 뭐 안 할 수도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극소란 느낌이 왔어? 여기가 극소야. 여기도 극소야. 그렇대. 그러면 쌤이 지금 뭘 그려도 니네 극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치? 네. 자, 그럼 극대란 우리나라 말로 먼저 써드릴게요. 정의가 주변 값 중 가장 크거나 같은 그 점을 극대점, 그 값을 극대값이라고 해. 오케이? 그러니까 얘 주변에서 제일 크거나 같은 이거. 오케이? 그럼 이거를 이제 그 수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이제 조금 애매모호한데 잘 들어보시게나. x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알겠죠? x는 a 근방에서 이게 이제 수식적 그 관계거든요. 아까 그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여기를 a라고 할게. 오케이? 얘가 의미하는 바는 얘는 상수함수야. 그리고 얘는 fx라는 그래프야. 그죠? 근데 이 a라는 곳 근방에서 근방이란 주변값을 의미해. 여기서 말하는 주변값. 알겠죠? 수학에서는 근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근방의 수식적 표현은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a 빼기 h와 a 더하기 h야. 열린 구간. 이게 근방이라는 거의 수식 표현이야. 아까 그 충분히 작은 양수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리미트 h가 0에 무극한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나? 어렵죠, 이론이. 자, 어쨌든 그럼 a 근방에서 이 그래프가 이 함수값보다 어때? 항상 이 fa라는 함수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그쵸?
그래프가 이 상수함수보다는 같거나 작아. 함수값들이. 이래? 이러면 x는 a에서 극대라고 해. 그리고 이때 함수값 너를 극대값이라고 해. 이해돼? 그럼 얘 또한 연속, 미분 가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이것만 만족시키면 우리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합니다. 알겠죠? 연속, 미분 가능 다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이건 쌤이 학생 때는 미분이 가능해야 극대가 있다라고 했다. 이제 그때는 원래 정의는 이건데,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 너네 전전 교육과정까지는 애새끼들이 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까봐 그냥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거를 약간 눈 가리기 양식으로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거짓말로 가르쳤었어. 대학교 가서 다시 정정을 하고. 우리가 왜 그 판별식이라는 것도, 그죠? 중학교 때는 해가 없다라고 배우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허근이 있어요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뭐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선 넘었나 봐. 그 극대를 건드린 건 선이 넘었나 봐요. 그 정의를 그렇게 바꾼다라는 게. 그래서 다시 되돌려놨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는 아니지.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극소는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면 극소가 돼. 뭐 예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x는 a 근방에서 부등호가 fx가 더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이거를 극대라고 하고 얘를 극대값이라 한다. 그 다음에 자 그래프가 더 크거나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극소라고 하고 그때 이 값을 극소값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우리 책에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항상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극대극소를 갖는다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자, 해보자. 지금 극대라고 딱 볼 수 있는 곳은 여기지. 극대예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식의 부호를 따라갈 수 있죠. 그죠? 이 값이 주변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극소가 느껴져? 그냥 주변값보다 얘가 제일 작다고. 그죠? 그래서 얘가 극소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상수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얘는 x축과 평행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줘. 이거 알겠죠? 그럼 이 x축과 평행한 함수는 극대라고 해야 할까요? 극소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정의가 이렇게 되거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은 씨발 이게 극대야 극소야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야? 어떻게 생각함? 그 상수함수 위에서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가요? 얘는 극대이자 동시에 극소야. 왜냐면 정의를 둘 다 만족하거든. 같다가 껴있잖아, 그지? 주변값 중 크거나 같은 이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모든 점들이 극값이야. 존나 신기하죠? 극대랑 극소의 개수를 셀 때 상수함수가 껴있잖아. 무수히 많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상수함수를 안 낍니다. 시험 문제는. 그럼 애들이 당연히 어떻게 돼? 도태돼. 또 까먹어. 이거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래프로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없으면 안 믿잖아요.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그 다음 자 이렇게 지금 톡 끊어져 있어. 응? 톡 끊어져 있을 때는 얘가 극대인가? 라는 거야. 지금 여기는 색칠이 돼 있고 여기가 색칠이 안 돼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게 함수값이지. 함수값. 인정? 그럼 얘는 극대값이야. 왜냐면 이 함수값이 너 근방에서 제일 크거나 같거든. 정의는 만족을 시켜버렸거든. 그래서 얘가 극대가 돼요. 인정? 그럼 또한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극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극소죠. 알겠죠? 값이 있는 건가요? 뭐라? 그때 극소. 얘는 극소 값이야 이게. 오케이. 값이 k예요. 알겠죠? 값이. 그러면 안 되지 왜? 값이 아니라 값이라고 어쨌든 극소 값이 이제 k가 되는 상태이죠.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요
예를 보자면 아까 이제 이게 쌤이 말하고 싶었던 건데 예를 보자면 얘는 주변값 중에서 제일 크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작다라고 볼 수도 없지. 이렇게 보자면 작은 건데 그중 이 주변에선 얘가 더 작은 게 있어. 인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없는 건데 만약에 이때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값이 없는 거죠. 극값이 없다. 알겠죠? 극값을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뾰족하게 올라와 있어도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없는 예시가 이거 딱 하나거든요. 그냥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극값을 정의 내리지 못한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합니까? 인정? 그럼 아까 이제 증가감소 때랑 마찬가지로 이게 이 fx가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하필이면 이제 또 fx가 정말 미분이 가능한 상태로 제시가 된다면 그러니까 또 도함수를 가지고 놀아보겠대. 오케이? 도함수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그림으로 그냥 퉁칠게요. 왜냐면 님들이 그거를 로레 정리 증명을 우리가 안 했어요. 그죠? 네. 로레 정리 증명이랑 똑같아. 이거 증명하는 게. 오케이?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그 북고 수업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걔네는 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럼 얘는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 극값이 갖는 이 어떤 뭐 x는 a라고 했을 때 이 a에서의 도함수는 어떨까를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보겠대요. 그래서 노래정리가. 그걸 증명해야 돼요. 자, 어쨌든 자, 감소 상태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 음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감소 상태에서는 여기 계속해서 음수야. 그죠? 근데 증가 상태일 땐 계속 양수가 되기로 했잖아. 그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그 중간에 누가 껴있죠? 음수와 양수의 딱 중간 0. 그죠? 그게 누구야? 극값이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혹은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그럼 그 과정에는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반드시 0이라는 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극값, 이 순간에는 도함수의 값이,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이다. 라고 좀 우길게. 오케이? 이거를 증명하려면 로레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야 돼요. 귀찮기 때문에, 그죠? 서로 싫잖아. 니들 표정 봐.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줘. 근데 이거 어떤 순간이라고? 미분이 가능할 때만. fx라는 게 미분이 가능해야만. 제발!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약간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요렇게 뾰족한 애가 있었어. 그죠? 뾰족한 애. 그럼 이 순간을 극대라고 해? 극소라고 해? 극대라고 하지. 인정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라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럼 증가할 때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죠? 양수지. 그죠? 그럼 양수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극대라고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인정합니다.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있어. 그럼 이 순간에 극소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지금 상태가 어떻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이 터닝 포인트를 우리는 극소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물론 상수함수를 제외하고선. 알겠죠?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혹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이러면. 자, 그러면 이때의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면 극소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2차 함수인데 자, 이렇게 생겼고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지금 알파에서 극대를 갔나요? 극소를 갔나요? 지금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어.
그러면 극대가 된다라는 거야. 다시 도함수의 부호가 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극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로 생겨 먹었을 때 x는 알파에서 극대, 오케이? x는 베타에서 극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원래 함수를 추론할 때 자꾸 도함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대. 인정?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차츰차츰 시작을 한다 했잖아요. 그거의 밑밥이라는 게 좀 납득이 되세요? 도함수를 그려가지고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거를 다 찾아놓고 문제를 풀겠대. 괜찮으십니까? 무슨 소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명제놀이 하나만 하고 개념을 좀 끝마칠게요. 자, 이거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의 명제야. 알겠죠?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를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 그럼 이거일 때 f 프라임 알파는 0이다. 이거 참거짓 뭘까요? 참 아닐까요? TT. 참이랑 t랑 같은 말인데 F. 아, 미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할 때야. 알겠지? 미분 가능할때요? 미분이 가능할 때야. 아까 이제 민규가 방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거 같거든? 예. 그치? 거기서 도함수 논할 수 그렇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도함수를 논할 수 없는데 미분이 가능하다고.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매끄럽다야.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t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매끄러운 거니까 중간 과정이 있어야만 해. 그죠? 뭐 사익값 정리로 연결지으면 훌륭한데. 자, 어쨌든 다음에 이거의 역. x는 알파에서 얘가 이거면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 말고 극값을 갖는다. 그럼 얘는요? 뭘까요? 야. 그러니까 이거의 역도 또한 항상 성립을 할까? 라는 거야. 도함수의 값이 0이라고 해서 이게 극값을 갖는 건가? 이런 식으로. 맞는 것 같아요? 지우라, 눈 떠, 이 새끼야. 10시간. 너 몇 시간 더 잘 거야. 네, 어. 상수함수가 네.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도함수 값이 0이다. 그럼 항상 그 값을 갖는가? 아까 맞아요. 증가감소 쪽에서도 맞는 것 같아요. 증가감소 쪽에서도 발레가 하나 있었잖아. 그 발레의 이름이 뭐였죠? y는 x 세제곱? 거짓이죠? 그럼 이해가 되나? 그 새끼 그래프 그려봐라? 그럼 이렇게 생겼지? 예. 그럼 이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그죠? 네. 근데 너를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없죠. 극값이란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은 혹은 크거나 작은이야. 에? 크거나 작은이 어딨어? 작거나 같은이야. 그죠? 오늘 존나 고장났네. 좀 이해는 되십니까? 네. 발레가 있어. 그냥 x세제곱 같은 애가 이제 계속 발레로 쓰이는 아주 좋은 도구야. 들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도함수 값이 0이라고 해서 항상 얘를 극대 혹은 극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알겠나? 이것도 항상 자주 나오는 명제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의 명제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뒤에 문제가 몇 개 있죠, 오늘? 합시다. 이게 1번 문제가 어디냐? 209쪽에 1번 문제가 그래프를 그리시오잖아. 근데 다음 단락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이 진짜 따로 있거든? 이거 약간 페이지 오류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2번부터 하겠다고.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프를 배우고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쨌든 이번에 1번 문제를 보시면 fx는 이런 3차 함수래. 그죠? 그럼 3차 함수란
미분이 가능한 함수지. 그러니까 극대를 가졌다 혹은 극소를 가졌다 라는 말은 도함수 값이 0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럼 봐라. x는 1일 때 극소 값이 마이너스 4예요 라고 하는 건 1일 때 함수 값을 알려준 거야. 극소가 마이너스 4예요 라고 알려준 건 함수 값이야. 1일 때 함수 값. 그 다음 동시에 도함수 값은 0이다 라는 소리야. 극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돼? 그러면 또 x는 2에서 그냥 극대를 가졌대. 극대 값은 안 알려주고 그럼 f2는 누군지는 모르니까 안 쓸게요. 근데 도함수 값은 0이라고 알게 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지금 상황이 어때? 문자 3개에 식 3개가 완성됐지. 다 나온 거야. 괜찮나요? 무슨 소린지?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그 다음에 그럼 요거를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가 그냥 극소값이 오래. 근데 어디에서? 라는 말은 몰라요. 그죠? 그럼 그 어디에서를 먼저 좀 찾아볼 거야. 도함수를 통해서. 인정? 자, 극소란 도함수의 부호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였죠? 음에서 플러스. 그렇지. 우와, 뭔가 한자와 영어의 조합이네요. 음에서 플러스가 돼요. 아, 그죠? 우와. 그럼 어쨌든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을 찾아볼 거야. 그럼 이거에 이제 도함수를 따셔야겠죠. 어렵지 않아요. 3x 제곱 빼기 6x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혹시 바로 그려지나요? 인수분해 안 해도 그냥 하자. 인수분해 해보면 3x의 x-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이 0과 2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위치가 어디야? 0이야, 2야? 2, 그렇지. 이해가 되나?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우리는 극소값은 어디서 갖는 거야? x는 2에서 갖는 거야. 5를. 그러니까 f2가 5야.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결정되겠어? 그렇지, a가 결정돼. 그럼 그때 극대값을 구해달래. 그럼 다시 도함수를 쳐다봐야지, 그지? 그럼 극대란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지. 인정?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이 0인가요? 그러니까 극대값은 f0이야.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사실 얘는 a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대입해가지고 5입니다 라는 a에 대한 1차 방정식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넘어가도 되는 거고. 이해돼요? 자, 다음. 자, 3번. gx가 얘 곱하기 fx래. 근데 f는 다항함수래. 오케이? 그럼 다항함수와 다항함수의 곱은 다항함수지. 항상 미분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극대를 x는 2에서 가졌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2에서의 도함수 값이 0입니다. 로 해석하면 된다고. 오케이? 미분이 다 가능하니까. 인정합니까? 그러면 그때 함수 값이 f가 아니죠. g잖아요. 그죠? g'2가 0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함수 값은 32가 된 거야. 그럼 이랬을 때 너를 구해달래. 오케이. 그럼 일단 gx를 고배비분법으로 먼저 풀어 헤쳐봐야겠죠. 그죠? 그럼 gx를 고배비분법으로 헤쳐봐. 그럼 도함수가 얘 미분하면 2x 더하기 2 거기에 fx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인정?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2를 대입했더니 0이더라 라는 거 아니야? 이해합니까? 그럼 2를 대입해봐. 2를 대입해보면 6f2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거 더하기 여기다가 또 2 대입하면 8인가요? 8f'2가 0이다. 오케이? 일단 정보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32다. 그럼 g2가 여기다가 2를 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2 대입하면 뭔가요? 8f2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가 32래. 이렇게. 그럼 따라서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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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F2가 4가 됩니까? 그럼 4를 이제 여기다가 넣었을 때 얘가 24인가? 그럼 너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네.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연산이니까 그냥 극대랑 극소인 순간에 도함수 값이 0, 그 다음에 극대값은 그냥 함수값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때. 오늘까지만 이렇게 좀 강조를 할게.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때라는 말을. 이제 계속 미분이 가능한 것만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수학2의 한계라. 괜찮나?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죠? 숙제도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